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해외 감동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단지 비행기표가 싸다는 이유 하나로 선택한 나라에서 한 독일 여성이 제 인생의 사랑을 만나고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알게 된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답답하기만 했던 그 나라가 지금은 그녀의 심장이 가장 편안해지는 유일한 고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클라라의 눈물 나는 고백을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운이 깃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민헨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자란 클라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곳은 부산의 작은 카페인데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와 함께 따뜻한 햇살이 스며드는 이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민헨에서 나고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계획적이고 냉철한 성격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둘 다 교수였고 집안 분위기는 늘 학문적이고 이성적이었죠. 저 역시 그런 환경에서 자라며 외교관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고 대학에서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살던 세계는 아주 좁았어요. 유럽 중심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고 아시아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동아시아라고 하면 일본과 중국 정도만 알고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대학 교과서에서도 한국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제가 지금 한국어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시나요? 저조차도 가끔 꿈인 것 같아서 꼬집어 보곤 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정말 사소한 일이었어요. 2022년 여름 저는 오빠 마르쿠스와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일본에 가려고 했죠. 일본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인 모습이 조화를 이룬 풍경을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연료비가 폭등하면서 유럽에서 일본까지의 비행기표가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클라라,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겠어. 다른 곳을 알아보자. 오빠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저희는 여러 항공사 웹사이트를 뒤지며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한국행 항공료였어요. 일본행보다 거의 절반 가격이었거든요. 여기가 어디지? 코리아? 오빠가 지도를 펼쳐보며 물었습니다. 저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저 일본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뭐 비슷하지 않을까? 동양 문화니까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며 한국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무지함이 정말 부끄러워요. 한국을 그저 일본의 작은 버전 정도로 여겼던 제 자신이 말이죠. 하지만 그 무지함이 오히려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준 운명의 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하지만 당시 독일어로 된 한국 관련 정보는 정말 제한적이었습니다. 김치, 케이팝, 그리고 분단 국가라는 정도의 정보뿐이었죠. 위험하지는 않을까? 영어가 통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클라라. 요즘은 어느 나라든 영어는 통하잖아. 오빠가 위로해줬지만 불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미 표를 끊었으니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떠난 한국행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만 돌아보고 빨리 돌아가자. 하지만 운명은 제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공항 자체는 현대적이고 깔끔했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사람들의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표정, 걸음걸이까지 모든 게 독일과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당황한 건 문자였어요. 한글이라고 하는 그 글자들이 제게는 완전히 외계어 같았거든요. 영어 표기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안내판이 한글로 크게 적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읽지? 저는 오빠와 함께 공항 안을 헤매며 출구를 찾아다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독일에서는 길을 물으면 대부분 친절하게 설명해 주거나 최소한 영어로라도 대화를 시도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저희를 보자마자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분명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언어의 장벽 때문에 서로 답답해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Excuse me, how is taxi? 제가 공항 직원에게 영어로 물었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분은 잠시 멈칫하시더니 뭔가를 설명하려고 애쓰셨지만 결국 다른 직원분을 불러오셨어요. 그제야 영어가 가능한 분이 와서 택시 승강장을 안내해 주셨죠. 택시를 타는 것도 모험이었습니다. 기사님께 호텔 이름을 보여드렸는데 그분도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여기는 정말 영어가 안 통하는구나.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호텔까지 가는 길에서 본 서울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동양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 그 사이사이로 작은 골목길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어요. 네온 사인들은 모두 한글로 되어 있어서 마치 영화 속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아시아구나. 오빠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일본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더 역동적이고 더 복잡하고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할 때도 곤란했습니다. 프런트 직원분이 영어를 조금 하셨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친절하게 도와주려고 하시는 모습에 조금 안심이 되었죠.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나니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내가 정말 한국에 와 있구나. 첫 저녁 식사는 정말 모험이었습니다. 호텔 근처 식당에 들어갔는데 메뉴가 전부 한글로 되어 있었어요. 사진이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그마저도 익숙하지 않은 음식들 뿐이었죠. 이건 뭐지? 저건 또 뭐야? 저희는 서로 속삭이며 메뉴를 살펴봤어요. 결국 사진을 보고 가장 무난해 보이는 것을 주문했는데 나온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빨간 국물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있는 찌개였는데 매운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먹지? 저희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씩 떠서 맛을 봤습니다. 아, 맵다. 오빠가 물컵을 찾으며 소리쳤어요. 저도 혀가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매웠지만 중독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는 저희가 매워하는 걸 보시고는 웃으시면서 뭔가를 가져다 주셨어요. 물이었는데 그냥 물이 아니라 보리차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단맛도 없고 향도 특별하지 않았지만 매운 걸 먹고 나니 정말 시원했어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서툰 발음으로 말하자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셨어요. 그 순간 조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하는구나 싶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빠에게 말했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친절한 것 같아. 그리고 음식도 나름 맛있고.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는데 지켜보니까 다들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는 서울의 밤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이곳에서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까? 막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와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흥미로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본격적인 서울 관광에 나섰습니다. 호텔에서 받은 관광 지도를 보며 경복궁부터 가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독일의 지하철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침 시간대라 그런지 직장인들로 가득했는데 모두들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이 웃고 떠들곤 하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조용했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습니다. 지하철 안내방송도 신기했어요. 한국어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로 나오더라고요. 덕분에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발음이 정말 독특했어요. 독일어와는 완전히 다른 리듬감이었거든요.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거대한 궁궐 건물들이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독일에도 성들이 많지만 이런 동양식 건축물은 처음이었거든요. 와, 정말 아름답다. 오빠가 감탄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초록색이 조화를 이룬 단청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지붕의 곡선이 너무 우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었어요.
외국인도 있었고 한국 사람들도 있었는데 모두들 궁궐과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특히 젊은 여자분들이 입은 한복이 너무 예뻐서 계속 바라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입어볼까? 제가 오빠에게 물었더니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 한복도 있나? 궁금해서 한복 대여점을 찾아가 봤는데 정말 있더라고요. 남자용, 여자용 할 것 없이 다양한 디자인의 한복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복을 입어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직원분이 도와주셨는데 한국어로 설명하시다가 제가 못 알아듣는 걸 보시고 몸짓으로 알려주셨어요. 치마 입는 방법부터 저고리 매는 방법까지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한복을 입으니 자세도 달라지고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오빠도 한복을 입고 나오더니 이상한데? 하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궁궐을 돌아다니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 것 같았습니다. 다른 관광객들도 저희를 보며 사진을 찍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부끄러웠는데 나중엔 자연스러워졌어요. 근정전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한국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아이고 예뻐라.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독일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독일. 정말 먼 곳에서 오셨네요. 한국 좋아요? 하고 물으셨어요. 네,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대답하자 그 아주머니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한복도 잘 어울려요.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현지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서울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하다고 하셨어요. 요즘은 한류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말을 들으니 제가 한류에 대해 거의 몰랐다는 게 부끄러워졌어요. K-팝 아세요? BTS? 아주머니가 물으셨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괜찮아요. 천천히 알게 되실 거예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궁궐 구경을 마치고 한복을 반납할 때 대여점 직원분이 저희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한국 전통 부채였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기념품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그 하루 종일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할까? 독일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에서 느끼는 친절함은 좀 달랐어요. 더 따뜻하고 더 진심 어린 느낌이었거든요. 오후에는 인사동에 갔는데 거기서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전통찻집에 들어가서 전통차를 마셨는데 차의 맛도 특별했지만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여기서 책이라도 읽으면 정말 좋겠다. 오빠가 말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정말 좋은 것 같아. 사람들도 친절하고 문화도 매력적이고.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처음엔 좀 걱정했는데 정말 잘 온 것 같다. 서울에서의 셋째 날, 저희는 좀 더 현지인들이 가는 곳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홍대 지역으로 갔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정말 놀랐어요. 낮인데도 거리 곳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네. 오빠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경복궁에서 본 전통적인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현대적이고 활기차고 젊은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가장 신기했던 건 버스킹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멈춰서 구경하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독일에서도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건 처음 봤어요. 한 그룹이 K-팝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노래를 전혀 모르지만 멜로디가 정말 중독성 있게 느껴졌어요. 이게 한류구나 싶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근처 식당을 찾다가 작은 골목에 있는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역시 한글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며칠 동안 한글을 계속 봤더니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뜻은 모르지만 글자 모양은 구분이 가능해졌어요.
젊은 사장님이 오셔서 주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외국인인 걸 보시고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마트폰을 꺼내서 번역 앱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What do you want to eat? 이렇게 번역된 문장이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저희도 스마트폰으로 We want Korean traditional food라고 번역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추천 메뉴를 가리켜 주셨습니다. 나온 음식은 비빔밥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러 가지 색깔의 나물들이 예술작품처럼 담겨 있었거든요. 사장님이 직접 와서 비비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고추장을 넣고 잘 섞어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각각의 나물이 다 다른 맛이었는데 섞어서 먹으니 조화로운 맛이 나더라고요. 이거 정말 맛있다. 제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자 사장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사장님이 저희에게 작은 한국 국기 스티커를 주셨어요. 코리안 푸드 구드?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베리 구드. 저희가 대답하자 정말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오후에는 명동으로 이동했는데 거기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장품 가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온 것 같은 관광객들이 화장품을 한 보따리씩 사고 있더라고요. 한국 화장품이 그렇게 유명한가? 궁금해서 한 매장에 들어가 봤어요. 직원분이 영어를 잘하셔서 여러 가지 제품을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가격도 독일보다 훨씬 저렴한데 품질은 더 좋아 보였거든요. 이게 K-뷰티예요. 요즘 전 세계에서 정말 인기가 높아요.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서야 K-뷰티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기술이 정말 발달했어요. 특히 스킨케어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실제로 몇 가지 제품을 써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텍스처도 부드럽고 발림성도 좋았어요. 결국 저도 몇 개 제품을 사게 되었습니다. 독일 친구들에게 선물로 가져다 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계산을 할 때 직원분이 저희에게 작은 선물 세트를 주시더라고요. 서비스예요 라고 하시면서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뭔가를 사면 정확히 그만큼만 주는 게 당연한데 여기서는 늘 뭔가를 더 주시더라고요. 저녁에는 치킨을 먹어봤어요. 한국 치킨이 정말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호텔 근처 치킨집에 가서 후라이드 치킨을 주문했는데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에서 먹던 치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선 크기부터 달랐어요. 독일 치킨보다 훨씬 컸고 바삭함도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와 하고 감탄이 나왔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데 양념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맛있다. 오빠도 계속 감탄하며 먹었어요. 그런데 치킨과 함께 나온 무도 신기했어요. 단무지 같은 건데 치킨과 먹으니 느끼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것도 한국 스타일인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구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음식은 맛있고 문화는 독특하고 처음에 가졌던 걱정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오빠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어요. 클라라, 여기서 며칠 더 있어도 좋을 것 같지 않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원래 일주일 예정이었는데 더 머물고 싶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제가 말하자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런 매력적인 나라인 줄 몰랐어. 저희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나흘째 되는 날, 저희는 좀 더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한국 전통 사우나인 찜질방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직원분이 추천해 주신 곳이었는데 정말 한국다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찜질방에 들어갔을 때의 당황스러움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우선 신발을 벗고 사물함 열쇠를 받는 것부터 신기했거든요. 독일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24시간 운영이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도 해요? 제가 물었을 때 안내해 주시는 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하룻밤 지내고 가세요. 특히 야근하시는 분들이나 막차 놓친 분들이요. 찜질방 안은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여러 가지 온도의 사우나방들이 있었고 각각 다른 재료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황토방, 소금방, 얼음방까지.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가운데 넓은 공간에는 사람들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다양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과일을 깎아서 드시고 있었고 어떤 아저씨는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정말 집처럼 편안해 보였거든요. 저희도 용기를 내서 황토방에 들어가 봤어요. 정말 뜨거웠지만 몸이 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독일에도 사우나 문화가 있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거든요. 더 공동체적이고 더 일상적인 느낌이었어요. 찜질방에서 나와서 맥반석 달걀을 먹어봤는데 이것도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껍질이 갈색이고 맛도 일반 달걀과 달랐거든요. 이것도 한국의 특별한 음식인가요? 직원분께 물어보니 네, 찜질방의 대표 음식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오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찜질방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옆에 앉아 계시던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영어로 물으시길래 독일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이순자라는 분이셨는데 놀랍게도 젊은 시절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아, 독일. 반가워요. 저도 1970년대에 뒤셀도르프에 있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우연이었습니다. 이순자 아주머니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독일에 가게 되었는지, 그곳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저희보다 독일을 더 잘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음식도 맞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 한국에서 느끼는 것과 비슷했을 거예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느끼는 낯설음과 설렘을 아주머니도 독일에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괜히 친근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떠세요? 살기 좋은 나라죠? 아주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제가 대답하자 아주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요즘 한국을 좋아해주는 외국인들이 많아져서 정말 고마워요. 예전에는 한국이 이렇게 관심받을 줄 몰랐거든요. 아주머니의 말에서 한국인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저희에게 한국 전통 과자인 약과를 나눠주셨어요. 이거 한국 전통 과자예요. 꿀로 만든 거라 달콤해요. 정말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아주머니가 물으셨어요. 부산에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라고 대답하니 아주머니가 눈을 반짝이시더라고요. 아, 부산. 정말 좋은 곳이에요. 바다도 보고 해산물도 맛있고. 꼭 가보세요. 아주머니는 부산의 명소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해운대, 광안리, 자갈치시장. 들어본 적 없는 이름들이었지만 아주머니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 정말 가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부산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서울보다도 더 인정이 많아요. 아주머니의 말에 저희는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서울 사람들도 충분히 친절했는데 부산은 더 친절하다니 상상이 안 되었어요. 찜질방을 나올 때쯤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연락처를 주셨어요. 혹시 한국에 있는 동안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다 도와드릴게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빠에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니. 오빠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맞아. 오늘 만난 아주머니 같은 분들 때문에 한국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 그리고 저희는 그날 밤 부산행 기차표를 예약했습니다. 원래 서울에서만 일주일을 보낼 계획이었는데 더 많은 한국을 보고 싶어졌거든요. 특히 이순자 아주머니가 추천해주신 부산이 정말 궁금해졌어요. 내일은 KTX로 부산에 가자. 저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희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더라고요. 독일의 기차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KTX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이게 기차야? 오빠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비행기처럼 생겼거든요.
은색 몸체의 유선형 디자인이 정말 멋있었어요. 독일의 아이체에도 고속열차가 있지만 이렇게 미래적인 느낌은 아니었어요. 기차 안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좌석이 정말 편안했고 깨끗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린다는데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독일 기술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기술도 정말 대단하구나. 오빠가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신기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산과 들판이 펼쳐지더라고요. 독일과는 다른 아시아적인 풍경이었어요. 논밭도 있고 작은 마을들도 있었는데 모든 게 정돈되어 보였어요.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따뜻하다였어요. 서울보다 훨씬 따뜻한 기후였고 공기도 달랐습니다. 바다가 가까워서 그런지 습기도 느껴졌어요. 여기가 부산이구나.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에서 본 부산의 첫인상은 정말 독특했어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더 여유로워 보였고 사람들의 표정도 더 밝아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어요. 와, 바다다. 오빠가 소리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독일에도 바다가 있지만 이런 푸른 바다는 처음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바로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갔어요. 이순자 아주머니가 강력 추천하신 곳이었거든요. 해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길게 펼쳐진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 그리고 해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건물들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이런 곳이 있다니.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은 처음 봤거든요.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바다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있었어요. 저희도 신발을 벗고 바다에 발을 담가봤어요. 생각보다 따뜻한 바닷물에 놀랐습니다. 기분 좋다. 오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해변을 걸으면서 저희는 부산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이순자 아주머니 말씀이 맞더라고요. 서울 사람들보다 더 여유로워 보였고 표정도 더 밝았어요. 그리고 사투리도 신기했어요. 서울에서 듣던 한국어와는 억양이 달랐거든요. 저녁에는 자갈치 시장에 가봤어요. 이것도 이순자 아주머니가 추천해주신 곳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곳이었어요. 살아있는 해산물들이 가득한 시장이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이게 다 살아있어? 저는 수족관 같은 통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과 조개, 게, 새우들이 팔팔하게 살아있었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은 저희가 외국인인 걸 보시고 신기해하셨어요. 한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어디서 왔노? 독일? 부산 사투리로 말씀하시는데 억양이 정말 독특했어요. 네, 독일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하니 아주머니가 정말 반가워하셨어요. 아이고, 독일에서 왔나? 먼 데서 왔네. 회 좋아하나? 아주머니가 물으시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회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망설였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안 무서워. 맛있어 하시면서 작은 접시에 회를 담아주시더라고요. 처음 먹어본 회의 맛은 정말 놀라웠어요. 비린내가 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달콤하고 부드러웠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 제가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자 아주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 우리 회가 세계에서 제일이야. 아주머니의 자부심 넘치는 말씀에 저희도 웃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저희에게 더 많은 해산물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문어, 오징어, 전복. 모든 게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주머니의 마음씨였어요. 저희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우리 부산에 와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계속 음식을 주시더라고요. 아주머니 얼마예요? 제가 물었을 때 아주머니는 웃으시면서 이건 서비스야. 멀리서 왔는데 어떻게 돈을 받나?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씨를 어디서 또 볼 수 있을까요? 시장을 나올 때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부산 명물인 씨앗 호떡이었는데 이거 부산에서만 파는 거야. 꼭 먹어봐라고 하시더라고요. 씨앗 호떡을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데 견과류가 들어있어서 고소하기도 했어요. 이것도 한국의 특별한 음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오빠에게 말했어요. 부산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더 따뜻한 것 같아. 오빠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맞아. 서울도 좋았지만 부산은 뭔가 더 인간적인 느낌이야. 그리고 그날 밤 저희는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일주일 여행 계획이었는데 항공편을 연기하기로 한 거예요. 한국이 너무 좋아서 더 머물고 싶어졌거든요. 2주 정도 더 있어도 될 것 같지 않아? 저희는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부산에서의 둘째 날 저희는 광안리 해변으로 갔습니다. 현지인들이 해운대보다 광안리가 더 예쁘다고 추천해줬거든요. 실제로 가보니 정말 그랬어요. 광안대교가 바다 위에 걸쳐 있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 다리 진짜 멋있다. 오빠가 감탄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에도 아름다웠지만 밤에는 더 환상적일 것 같았어요. 다리에 조명이 켜지면 어떨까 상상만 해도 설레었습니다. 해변을 걸으면서 저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특히 젊은 커플들이 많았는데 모두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어떤 커플은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서 치킨을 먹고 있었고 어떤 커플은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바다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제가 말하자 옆에 있던 한국 대학생이 말을 걸어왔어요. 네, 바다가 마음을 편하게 해줘서요. 영어를 정말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은 김민수라는 부산대학교 영어과 학생이었는데 외국인과 대화하는 연습을 하고 싶어 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정중하게 부탁하더라고요. 근처 카페에서 민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민수는 한국에 대해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줬거든요. 부산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하지만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제가 물어보자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부산 사람들은 더 정이 많고 더 솔직해요. 그리고 음식도 더 진짜 맛이 있어요. 정말 자부심이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민수는 저희에게 부산에 숨겨진 명소들을 알려줬어요. 감천문화마을이라고 아세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산비탈에 알록달록한 집들이 있는데 마치 그림 같아요. 들어보니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태종대도 꼭 가보세요. 절벽에서 보는 바다 풍경이 정말 장관이에요. 민수의 추천을 들으면서 저희는 부산 여행 계획을 다시 세웠어요. 정말 갈 곳이 많더라고요. 민수와 헤어지기 전에 정말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저희 가족과 함께 식사하실래요? 어머니가 외국인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고 싶어 하셔서요. 정말 감동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정말요? 괜찮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집밥도 드실 수 있고요. 저희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감천문화마을에 갔어요. 정말 민수 말대로 그림 같은 곳이었습니다. 산비탈에 알록달록한 집들이 계단식으로 지어져 있는데 마치 동화 속 마을 같았어요. 이런 곳이 있다니. 저는 계속 감탄했습니다. 마을을 걸어다니면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모두들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저희에게 직접 기름감을 주시기도 했어요. 외국에서 왔구나. 이거 먹어봐라.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졌습니다. 마을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부산 시내와 바다 풍경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부산이 이렇게 큰 도시였구나. 높은 곳에서 보니 부산의 규모가 실감났어요. 산과 바다, 그리고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저녁에는 광안리에서 야경을 봤어요. 광안대교에 불이 켜지니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다리 전체가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색깔도 계속 바뀌었어요. 와, 정말 아름답다. 저희는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해변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가족들, 커플들, 친구들. 모두들 야경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돗자리를 깔고 치킨과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여유를 즐길 줄 안다. 오빠가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가 독일 노래였어요. 99 루프트발론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팝송이었거든요. 저 노래 독일 노래잖아. 저희가 놀라서 다가가니 그들도 저희가 독일에서 온 걸 알고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요? 독일에서 오셨어요? 와, 진짜 독일 사람이다. 그들은 대학생들이었는데 독일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독일 노래도 배워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음악 정말 좋아해요. 특히 이 노래는 너무 유명해서 한국에서도 많이 알아요. 저희도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독일어로 부르는 저희와 한국어로 부르는 그들이 함께 노래하니 정말 신기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독일과 한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니.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두 나라가 음악으로 만나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오빠에게 말했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좋은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사람들도 따뜻하고 문화도 흥미롭고. 오빠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맞아. 처음엔 그냥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다음 날 민수네 집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설레면서도 긴장되었어요. 한국 가정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민수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니 작지만 정말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문을 열고 나온 민수 어머니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독일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먼 곳에서 오셨네요. 어머니의 첫마디부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독일에서는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한국에서는 다르더라고요. 민수가 미리 알려줘서 당황하지 않았지만 정말 신기한 문화였어요. 거실에 들어가니 민수 아버지도 계셨어요. 조금 과묵해 보이셨지만 정말 친절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독일 맥주 좋아하시죠? 제가 독일 맥주 준비했어요. 정말 세심한 배려에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사하자 민수 어머니는 더욱 기뻐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독일어 공부하는데 진짜 독일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저도 기뻐요. 그러시면서 정말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밥,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정말 푸짐했거든요. 이거 다 저희를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당연하죠. 우리 집에 온 첫 번째 외국인 친구들인데 어떻게 대충 할 수 있어요? 한국 음식 맛있게 드세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어디서 또 볼 수 있을까요? 김치찌개를 처음 맛봤을 때의 그 충격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좀 매웠지만 먹을수록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제가 엄지를 들어보이자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김치찌개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김치가 익었을 때 끓여야 제일 맛있어요. 어머니가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불고기도 정말 맛있었어요. 달콤하면서 고소한 맛이 독일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식사 중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 아버지는 젊은 시절 독일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벤츠, BMW, 아우디. 정말 좋은 차들이죠. 독일 기술은 정말 대단해요. 자동차 이야기를 하시는 아버지의 눈이 반짝이셨어요. 한국 자동차도 요즘 정말 좋다고 들었어요. 제가 말하자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네, 현대, 기아.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어요. 독일에서도 한국 차 많이 보시죠? 정말 뿌듯해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는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정말 빠르게 발전한 나라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살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외국에서도 한국을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의 말에서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순간이 왔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큰아들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교환학생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들이 있을까 항상 걱정이었거든요. 어머님, 저도 마음이 울컥했어요. 독일 사람들도 정말 친절해요. 분명히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제가 위로해드리자 어머니가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니까 제 큰아들 같아서 정말 반가웠어요. 독일에서도 우리 아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어머니의 말에 저는 진심으로 답해드렸어요. 독일에서도 분명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가 후식으로 한국 전통차를 내어주셨어요. 이건 유자차예요. 겨울에 마시면 몸에 정말 좋아요. 달콤하면서 상큼한 맛이 정말 좋았어요. 마음도 따뜻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민수가 저희에게 한국 전통 게임도 가르쳐줬어요. 윷놀이라는 건데 한국의 전통놀이예요. 규칙은 복잡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하니까 정말 재미있었어요. 웃음소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독일에는 어떤 전통놀이가 있어요? 민수가 물어보자 저희도 독일의 보드게임을 소개해드렸어요. 카탄이라는 게임이 유명해요. 독일에서 만든 건데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문화교류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저녁이 되어서 집을 나서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아쉬움이 정말 컸어요. 어머니가 저희에게 김치를 포장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가져가서 드세요. 그리고 언제든 부산에 오시면 연락하세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진심으로 인사드리자 가족 모두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민수도 다음에 독일 가면 꼭 연락드릴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저는 오빠에게 말했어요. 오늘이 한국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하루였던 것 같아. 진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 오빠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맞아. 이런 경험은 호텔이나 관광지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따뜻할까?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문화가 다르지만 사람의 마음은 똑같구나.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정말로 한국을 이해하고 싶어졌거든요. 이런 따뜻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부산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저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좀 더 깊이 한국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왔어요. 민수네 가족과의 만남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어 학원을 찾는 것이었어요. 며칠 동안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알던 제가 제대로 된 대화를 하고 싶어졌어요. 홍대 근처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원을 찾았어요. 들어가서 상담을 받는데 상담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독일에서 오셨군요. 반가워요. 한국어 공부하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한국 사람들과 더 깊이 대화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한국 문화를 정말로 이해하고 싶어요. 제가 진심으로 대답하자 선생님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좋은 마음가짐이시네요. 한국어가 어렵긴 하지만 열심히 하시면 분명 할 수 있어요. 첫 한국어 수업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반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베트남, 미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모두들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가 달랐어요. 어떤 이는 케이팝 때문에, 어떤 이는 드라마 때문에, 어떤 이는 취업 때문에. 클라라 씨는 왜 한국어를 배우시나요? 선생님이 물어보셨을 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한국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따뜻해서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언어부터 배우려고 해요. 한글 배우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알파벳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였지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더라고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래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같은 반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온 제시카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나는 BTS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국 문화 전체에 빠졌어. 특히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요리도 배우고 있어. 일본에서 온 히로키는 다른 이유였어요.
일본과 한국은 가까운 나라인데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정말 진지한 자세였어요. 베트남에서 온 리는 더 실용적인 이유였어요. 베트남에 한국 회사들이 많이 와요. 한국어 할 수 있으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어요. 각자의 이유는 달랐지만 모두 한국에 대한 관심은 같았어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어 학원에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해줬는데 그 중에 전통 씨름 체험이 있더라고요. 씨름이요? 그게 뭐예요? 제가 물어보니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씨름은 한국의 전통 스포츠예요.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정말 흥미로워 보였어요. 씨름장에 처음 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한 시설이었거든요. 그리고 씨름하는 사람들도 정말 다양했어요. 중학생부터 중년까지 남자도 여자도 있었어요. 코치님이 저희를 보시고는 정말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외국인 친구들이구나. 씨름에 관심 있어서 온 거야? 정말 친절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씨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씨름은 단순히 힘만 쓰는 운동이 아니야. 기술도 중요하고 정신력도 중요해.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코치님의 말씀에서 한국 전통 무예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실제로 씨름을 체험해보니 정말 어려웠어요. 삿발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발걸이, 몸놀림까지 모든 게 새로웠거든요. 처음에는 계속 넘어지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재미있었어요. 클라라 씨, 운동신경이 좋으시네요. 코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독일에서는 축구나 테니스 정도만 해봤는데 씨름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운동이었거든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씨름장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정기 강습을 열 예정인데 홍보 모델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정말요? 제가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클라라 씨 같은 분이 씨름을 배우신다면 다른 외국인들도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코치님의 말씀에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한국 전통 스포츠를 널리 알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니 정말 영광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씨름장의 홍보 모델이 되었고 정기적으로 씨름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체험이었는데 점점 진지하게 배우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씨름을 통해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특히 같이 씨름을 배우는 여성분들과 친해졌어요. 그분들은 모두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달랐지만 씨름에 대한 열정만큼은 같았어요. 언니, 한국 생활 어때요? 음식은 잘 드세요? 정말 친언니처럼 챙겨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친해진 분이 있었어요. 바로 제 인생을 바꿔놓을 그 사람, 준호였어요. 씨름장의 젊은 트레이너였는데 처음 봤을 때는 정말 과묵하고 진지해 보였어요. 하지만 씨름을 가르쳐주는 모습에서 진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준호를 처음 만난 건 씨름 강습 세 번째 날이었어요. 그날은 기본 동작을 익히는 날이었는데 제가 자꾸 실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트레이너들은 바쁘셨는데 준호가 저에게 와서 천천히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삿발을 잡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해요. 준호의 설명은 정말 자세하고 친절했어요. 하지만 말수가 적어서 처음에는 좀 어색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짧은 질문에 고개만 끄덕이곤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준호의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저 혼자 연습할 때도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독일에서 온 분이시죠? 씨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을 걸어왔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네, 정말 재미있어요. 한국의 전통 스포츠를 배울 수 있어서 기뻐요. 제가 대답하자 준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어요. 외국인분이 우리 전통을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뿌듯해요. 그때부터 저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어릴 때부터 씨름을 해왔던 선수 출신이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였는데 부상으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도 씨름을 사랑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어보니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에게 씨름을 알릴 수 있어서 좋아요. 특히 클라라님 같은 외국인분들이 배우시면 더 기뻐요. 준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되었어요.
조용하지만 정말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준호도 말수는 적었지만 하나하나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시간 되시면 다른 씨름장도 구경해 보시겠어요? 전통 씨름을 볼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한국의 전통 씨름을 직접 볼 수 있다니 말이에요. 토요일에 준호와 함께 강원도에 있는 전통 씨름 경기를 보러 갔어요. 기차로 몇 시간을 가야 하는 곳이었는데 가는 길에서 준호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씨름 이야기만 했는데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었거든요. 독일 생활은 어땠어요? 준호가 물어봤을 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계획적이고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좀 차가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 느끼는 따뜻함과는 달랐어요. 한국이 좋으세요? 준호의 다음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우연히 왔는데 지금은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을 정도로 좋아요. 그 말을 하는 제 자신도 놀라웠어요. 전통 씨름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모래판에서 벌어지는 씨름 경기는 정말 박진감 넘쳤거든요. 관중들의 함성 소리와 선수들의 진지한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와, 정말 멋있어요. 제가 감탄하자 준호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이게 진짜 한국 씨름이에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이죠. 그 말에서 한국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경기를 보면서 준호가 씨름의 기술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저 기술은 안다리 걸기라고 해요. 정말 어려운 기술이에요. 준호의 설명을 들으니 씨름이 훨씬 더 재미있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근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준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클라라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정말로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왜요? 제가 되물어보자 준호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외국인분들이 한국에 와서 좋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정착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사실 저도 확신은 서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느낀 한국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특히 사람들이. 제가 말을 멈추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가요? 정말 따뜻해요.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독일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온기가 있어요. 제 말에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일이네요.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준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클라라 씨가 한국을 좋아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기뻐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와 준호는 더 가까워졌어요. 씨름 연습이 끝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구경하기도 했어요. 준호가 안내해주는 서울은 관광책자에서 본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는 제가 어릴 때 자주 오던 곳이에요. 준호가 한강공원을 걸으며 말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치킨 먹으면서 놀던 추억이 있어요.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이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준호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클라라 씨, 저 씨름장에서 외국인 전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같이 해보실래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걱정하자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에요. 클라라 씨만큼 진심으로 씨름을 사랑하는 외국인은 없어요.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도요.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준호 씨, 사실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여기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제 고백에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한국의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요. 준호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하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지 비행기표가 싸다는 이유로 온 나라였는데 이제는 제 인생의 터전이 된 거죠. 그리고 준호와 함께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씨름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어요. 외국인 씨름 클래스를 시작한 첫날은 정말 떨렸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올까 걱정되기도 했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준호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봐 주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첫 수업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들이 왔습니다. 미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전통 씨름을 배우게 되어 정말 기뻐요. 제가 독일어 억양이 섞인 한국어로 인사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와,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한 미국인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아직 서툴렀지만 그런 격려가 정말 힘이 되었어요. 준호가 씨름의 역사와 정신에 대해 설명할 때 저는 통역을 해주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직접 느꼈던 씨름의 매력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씨름은 단순히 힘만 쓰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을 단련하는 정신 수양이기도 해요. 기본 동작을 가르칠 때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처음 저처럼 삿바 잡는 법부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보니 정말 반가웠거든요. 저도 처음엔 계속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제 경험담을 들려주니 사람들이 웃으며 더 열심히 따라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학생은 캐나다에서 온 사라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해했는데 몇 번 연습하더니 금세 요령을 터득했거든요. 클라라 선생님, 이거 정말 재미있어요. 다음 주에도 꼭 올게요. 그런 반응을 보면 정말 뿌듯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후 준호와 저는 그날을 정리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클라라 씨.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준호의 칭찬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모두 준호 씨가 잘 가르쳐 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몇 주가 지나면서 외국인 씨름 클래스는 점점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왔거든요. 심지어 한국에 살고 있는 교민들도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전통을 배워보라며 등록시키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취재하러 왔더라고요. 외국인이 한국 전통 씨름을 가르친다는 게 뉴스거리가 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클라라 씨, 어떻게 한국의 씨름을 가르치게 되셨나요? 리포터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한국에 왔는데 여기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에 반해서 정착하게 되었어요. 씨름은 그 따뜻한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국 문화라고 생각해요.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지역에서도 외국인 씨름 클래스를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해외에서도 한국 씨름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독일에 살고 있는 한인 교민회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독일 교민 2세들이 한국 전통을 잊어가고 있는데 클라라 씨 같은 분이 씨름을 가르쳐 주신다면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함께하고 있는 준호에 대한 제 감정도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 씨 덕분에 제가 한국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고마워요. 준호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클라라 씨,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준호의 진지한 표정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클라라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마음이 너무 고마웠고 그런 클라라 씨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준호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클라라 씨, 저와 함께 평생 한국에서 살아가실래요? 준호의 고백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강 다리 아래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독일에 있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빠, 저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결혼 얘기는 처음이었거든요. 클라라, 정말 확실하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엄마. 저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만나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말씀이 없으셨지만 나중에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클라라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기뻐. 하지만 한국어로 사위와 대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그 말에 저희는 모두 웃었어요. 몇 달 후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준호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 정말 떨렸습니다. 준호도 몇 달 동안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했지만 여전히 어색했거든요. 구텐 탁. 이히 빈 준호. 준호가 어색한 독일어로 인사하자 아버지가 정말 놀라셨어요. 오, 독일어를 공부했구나. 그리고 어머니는 준호의 정중한 태도에 금세 마음을 열으셨어요. 씨름장에서 준비한 특별한 시연을 보여드렸을 때 부모님은 정말 감동받으셨어요. 클라라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준호와 제가 함께 외국인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시고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한국을 떠나시기 전 어머니가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클라라,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 같다. 그리고 네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도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 말씀에 저는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도 잊지 말 거라. 너의 뿌리니까. 아버지의 당부 말씀도 가슴 깊이 새겨두었어요. 네, 아빠. 저는 독일 사람이면서 동시에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제 대답에 부모님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 준호와 저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한국식 결혼과 독일식 결혼의 차이점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한복을 입어보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복점에서 처음 웨딩 한복을 입어봤을 때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정말 예뻐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해줄 때 저는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어요. 언니, 정말 한국 사람 같아요. 한복점 사장님이 웃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이 정말 기뻤습니다. 외모는 다르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가장 고민이었던 건 언어 문제였어요. 하객들 중에는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독일 친구들도 있을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사회를 이중언어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괜찮을까? 제가 걱정하자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특별함이잖아요. 독일과 한국이 만나는 결혼식이 될 거예요. 정말 든든한 남편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중에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외국인 씨름 프로그램이 한국전통문화진흥원에서 주목을 받게 된 거였어요. 해외 한국 문화 전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상식 날 저는 한복을 입고 참석했어요. 상을 받으며 소감을 말할 때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연히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특히 씨름을 통해 한국의 정신을 외국인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기뻐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소감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정말 크게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을 때 독일에서 온 친구들과 가족들이 한국 문화에 놀라워하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클라라,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한복이 정말 아름다워. 그런 반응들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결혼식 당일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을 보며 거울 앞에서 혼자 미소 짓고 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클라라야, 정말 예쁘구나. 어머니도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정말 우아하셨어요. 식장에 들어설 때 양쪽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었어요. 한국 친구들과 독일 친구들이 함께 축하해주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결혼식은 정말 흔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민수네 가족이 와주신 거였어요. 부산에서 올라오셨는데 이순자 어머니가 저를 보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클라라야, 정말 축하한다.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씀에 저도 울컥했어요. 결혼식에서 가장 특별했던 순간은 서로 다른 언어로 서약을 할 때였어요. 저는 한국어로, 준호는 독일어로 서약문을 읽었거든요. 물론 서툴렀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준호님을 평생 사랑하고 한국에서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로 서약하자 하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준호도 독일어로 정성스럽게 서약해 주었고요. 피로연에서는 정말 신기한 장면들이 벌어졌어요. 독일 친구들이 한국 전통놀이를 배우려고 하고 한국 친구들은 독일 맥주에 대해 질문하고 정말 문화교류의 현장이었습니다. 가장 웃겼던 건 씨름장 동료들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어요. 갑자기 씨름 시연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클라라 선생님이 가르치는 한국 전통 씨름입니다. 독일 하객들이 정말 신기해하면서 박수를 쳤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섬에서 신혼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한라산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것 같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바로 온라인으로 한국 씨름을 가르치는 일이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날 수 없는 해외 한국 문화 애호가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첫 온라인 씨름 클래스를 열었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 독일, 호주, 일본. 전 세계에서 접속해 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인사드려요. 제가 인사하자 채팅창에 여러 언어로 인사가 쏟아졌어요. 오늘은 한국의 전통 무예인 씨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준호가 설명하고 제가 통역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했어요. 화면 너머로 열심히 따라하는 사람들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접속한 한 분이 채팅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클라라님 덕분에 독일에서도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 메시지들을 볼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온라인 클래스는 정말 인기를 얻었어요. 심지어 한국어 공부를 하는 외국인들이 씨름을 통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다며 참여하기도 했어요. 정말 생각지 못한 효과였습니다.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연락을 받았어요. 독일의 한 방송국에서 저희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독일 여성이 한국에서 전통 무예를 가르치는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다는 거였죠. 정말요? 독일에서요? 제가 놀라서 되물어보니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독일에서도 한류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어요. 클라라 씨 같은 분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 같아요. 독일 방송국 촬영팀이 한국에 온 날 저는 정말 떨렸어요. 제 고향 나라의 방송국에서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든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감독님과 스태프들을 만났을 때 정말 반가웠습니다. 클라라 씨, 정말 오랜만에 독일어 네이티브를 만나네요. 감독님이 웃으며 인사해 주셨어요. 저도 오랜만에 독일어로 대화하니까 정말 반가웠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촬영은 씨름장에서 시작되었어요. 제가 외국인들에게 씨름을 가르치는 모습을 담아주셨는데 독일 카메라 감독님이 정말 세심하게 촬영해 주셨어요. 한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이 잘 나오도록 찍어드릴게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준호와 제가 함께 씨름 시연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독일어 내레이션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국 전통을 지켜나가는 클라라라고 설명이 나올 때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클라라 씨가 한국에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감독님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독일에서는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매일 경험해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인터뷰 중에 준호도 간단한 독일어로 인사를 했어요. 이 리베 마이네 프라우 젤지어. 서툰 발음이지만 나는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었거든요. 촬영팀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어요. 촬영 며칠 후 정말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 홍보대사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외국인이지만 한국 문화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제가 망설이자 담당자분이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어요. 클라라 씨처럼 진정성 있게 한국을 사랑하는 분이 홍보대사가 되어야죠.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국의 매력을 전할 수 있잖아요. 홍보대사 위촉식 날 저는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한복을 입고 위촉장을 받을 때 제가 정말 한국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촉식 후 기자회견에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인가요?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세요? 모든 질문에 진심을 담아 답변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매력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처음 만난 외국인도 가족처럼 품어주는 그 넉넉한 마음 말이에요.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도 정말 아름다워요. 제 답변에 기자들이 연신 메모하더라고요. 홍보대사가 된 후 첫 번째 공식 일정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축제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독일 땅을 밟는 거였는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 문화 홍보대사로 가는 거였거든요. 프랑크푸르트 축제장에서 씨름 시연을 했을 때 독일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이게 한국의 전통 스포츠구나. 정말 신기해. 그런 반응들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씨름에 관심을 보일 때가 가장 기뻤어요. 선생님, 저도 배울 수 있어요? 한 독일 아이가 독일어로 물어봤을 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물론이지. 한국에 오면 가르쳐 줄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 독일 언론과 여러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이 클라라 씨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한 기자의 질문에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한국은 제게 제2의 고향이에요. 아니, 이제는 진짜 고향이라고 해야겠네요. 독일을 떠나 한국에서 사는 것이 힘들지 않나요? 또 다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지금은 한국이 더 편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독일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2년 전 단지 비행기표가 싸다는 이유로 탔던 한국행 비행기. 그때와 지금의 제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이 났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다녀왔어요? 준호의 첫 마디에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는 걸 보니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한국이 그리웠어요. 제 고백에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네, 정말요. 이제 한국이 진짜 제 고향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김치찌개를 끓이는 것이었어요. 독일에서 한식을 먹긴 했지만 집에서 끓인 김치찌개만 한 게 없더라고요. 역시 집밥이 최고야. 준호와 함께 김치찌개를 먹으며 독일에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독일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가 큰 화제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한국 사랑에 빠진 독일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는데 시청률도 높았고 반응도 정말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큐멘터리를 본 독일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문의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거였어요. 클라라가 소개한 그 씨름을 배워보고 싶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문의들이 쏟아졌다고 해요.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클라라 씨 덕분에 독일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려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다니는 씨름장에 독일에서 온 관광객들이 찾아온 거예요. 클라라 선생님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왔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독일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씨름을 가르쳤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전통 무예, 씨름입니다. 독일 관광객들이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해야겠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과 독일,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